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일본의 최신 뉴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공하츠 니주 니니치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가와사키병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네, 가와사키병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50년 전에 확인이 된 병입니다. 가와사키 의사 선생님이 발견하셨고 논문으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는 명명이 되었습니다. 매년 일본에는 13,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걸리는 열이나 발진을 같이 가지고 있는 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와사키 병의 원인은 아직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찾아서 병을 더 쉽게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 병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가와사키 병은 첫째 아이가 걸렸으면 둘째 아이도 걸릴까요? 아니요. 서로 이렇게 옮겨지는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와사키 병은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하는 것은 6가지 병의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또는 5가지, 4가지 이상의 5가지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와사키 병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5일간 계속되는 발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5일 이상 계속 발열이 되면 38도에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막이 충혈되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안막이 충혈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알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겠죠. 세 번째는 딸기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먹는 딸기처럼 그 혀 안에 딸기처럼 이렇게 돌기가 돋아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불특정 발진이라고 해서 온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파선을 또 중심으로 이렇게 발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부어서 빨갛게 부어가는 형태도 있고, 물집이 잡히는 형태도 있고, 그러는가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겉으로는 보이는 병들이 이럴지라도 이게 합병증으로 심장에 응혈이 생기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응혈이 생겨서 그것이 또 전신에 피를 돌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서 그 응혈을 막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치료가 같이 병행된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왜 가와사키 병 이걸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가와사키 병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괴질이 어른들한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어른들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이 병들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가와사키 병과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괴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병에 어떤 것이 가와사키 병과 닮았고 어떤 것이 닮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와사키 병에는 5가지에서 6가지 장이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한테만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와사키 병은 보통 면역이 약한 어린 아이들만 나타나는 병이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괴질은 첫 번째 어른들한테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들한테도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 같이 양성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이 우한폐렴과의 연관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우한폐렴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면역 세포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그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또한 우한폐렴의 다른 양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럽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아이들은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1명, 2명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8명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죽은 아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정도 가면 거기는 6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괴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어떠느냐? 일본에서도 지난 4월에 이런 가와사키 병인 것 같았지만 가와사키 병이 아닌 우한폐렴의 양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후에 양성에서 다시 음성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환자 수에는 카운트가 안 되고 지금 치료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태원에서 발발한 제2차 파도 우한폐렴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우한폐렴의 그 유전자를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온 우한폐렴의 변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등학교가 지난 20일부터 고3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다시 등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태원에서 나왔던 이 유럽과 미국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로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물론 고민이시지만 지금부터는 더 철저하게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셔서 이 우한폐렴이 다시 변이가 돼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괴질까지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면역을 기르고 또 거리 두기 그 다음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를 잘 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